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오늘은 레이어 제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최근에 제가 트위터를 조금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폴리헤데라 관련해서 언제 나오나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폴리헤데라가 레이어 제로랑 조금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제로 관련한 내용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논란이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그 논란을 영상을 좀 담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있는 뭐 디스코드, 유튜브, 뭐 텔레그램 등등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대별로 다 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 같이 한번 보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제로 하시는 분들은 같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 제로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패스해 주셔도 무방하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는 3일 전에 레이어 제로 블랙리스트 뭐 방어전 영상을 시청을 했었죠. 이 영상은 결론적으로 폴라 유튜브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69편의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거를 리마인드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보고 꾸준히 하셨으면은 따로 수정을 하셨을 게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수정을 하셨으면 완벽히 되신 거고, 이거를 찍고 나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이 논란의 시작은요, 제가 알기로는 CC2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CC2라고 하는 사람은요, 트위터 인플루언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어드랍 헌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로우 숫자가 11.9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 사람은 레이어 제로 때문에 뜬 거는 사실이고요. 이 사람이 뭐 에어드랍을 잘한다, 뭐 이 사람의 생각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올린 내용을 보는 거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올렸어요. 이 프리모,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다행인데, 이 프리모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어 제로 CEO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AMA를 진행을 했어요. 즉, 유튜브에 나와서 인플루언서들이랑 대화를 나눈 건데요. 그때 했던 내용들 중에 이 에어드랍 기준을 살짝 유출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트위터를 올렸었고, 이 트위터를 시발점으로 되게 확장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뭐 확장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브라이언은 이 세 개를 중요한다는 거죠. 이전된 달러 가치, 거래량, 즉 볼륨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볼륨을 많이 보완을 했었죠. 그리고 지출된 수수료,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수수료를 보지 않았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워낙에 일명 봇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스타게이트에서 진행을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수수료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전체 레이어 제로 메시지 수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트랜잭션 개수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뒤에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충 요 정도로 돼요. 따라서 이거 세 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약을 자주 사용했다면, 뭐 참마대로 똘똘하게 했다면, 정성스럽게 했다면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제로 개발자는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스타게이트, 스타크넷처럼 뭐 개발자들을 위해서 뭐를 줄까? 아니면 스타게이트는 개발자 따로, 에어드랍 헌터 따로 줬었는데 레이어 제로는 한 쌍으로 묶고 개발자들은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주된 키포인트다라고 이 CC2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그래서 이러한 영상이 돌았고요. 이 영상을 시점으로 CC2가 조금 더 했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 사람도 말하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를 써라. 왜 그러냐? 돈을 태우라는 거죠. 수수료를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볼륨 작업, 트랜잭션 작업,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동남아 애들은요 1달러, 2달러를 가지고 레이어 제로 트랙 30개, 50개를 찍어요. 그런데 우리는 트랜잭션 하나에 1달러가 들어가고 폴리헤데라 판드라킹, 볼륨 작업, 정말 많은 돈과 비싼 돈이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게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 레이어 제로
하이브 마인드가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 측에서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간 거래량이 최소 1000개 이상의 트랜잭션인 계약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라는 게 아니고 주간 거래량이 1000개 이상인 D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1000개 이상 주간을 찍는 것들이 스타게이트, 머클리, 엔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게요. 여기 탑 프로토콜 1000 메시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머클리, 엔젤, 코어다 우리 다 있죠. 앱토스 브릿지, BTCB. 그래서 여기 상위에 있는 건 모두 다 진행을 했었고, 제가 가장 강력 추천드리는 곳은 스타게이트였어요. 머클리 괜찮은데, 머클리 하신 분들 보고 계실 텐데 머클리도 괜찮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머클리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타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수료와 매우 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많은 봇들이 머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지갑을 이 봇과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요된 키포인트가 이 머클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느껴져서 진행을 하는 거고, 머클리를 사용하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머클리 또한 주간 1000 메시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머클리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생각한 가장 탑 티어인 D앱은요, CC2랑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게 스타게이트다. 따라서 스타게이트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꾸준히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스타게이트에서 주관하고 있는 길드죠. 스타게이트 길드 또한 가능하시다면 진행을 해주세요. 당연히 레이어 제로 코인과 스타게이트 코인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길드 역할이 레이어 제로 코인 에어드랍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써서 스타게이트 길드 역할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멤버, 핀홀더, V스테이커, 백스타게이트, 1K 에피파머 이거는 옵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시다면 이 4개라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혹시 모르는 나중에 에어드랍을 잊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 영상 더보기칸에서 스타게이트 길드 사이트 올려놨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CC2는 어쨌든 이러한 거를 마무리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CC2가 시작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댓글에 누가 댓글을 달았냐면요, 이 레이어 제로 코너에서 글을 달았어요. 이 실제로 레이어 제로 코너보다 CC2가 더 빨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이 했던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글을 이 사람이 요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 한글 버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사람이 해석본인데요. 인터뷰에서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대요. 1번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우리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작년 한 해 동안 500억 달러의 레이어 제로를 통과했으며 스타게이터는 300억 달러를 처리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웜홀을 조금 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웜홀보다 우리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게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네 번째, 볼륨의 50%가 레이어 2에 있으며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및 ZK-싱크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필요 없죠. 다섯 번째, 연말까지 데이터 과학자가 멋진 대시보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섯 번째, 레이어 제로 랩스에는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수료가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제로 직원들의 월급과 사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7번, 이 셀레스티아가 30만 달러의 에어드랍을 준 거를 언급했는데 이 레이어 제로 코너는 이해하지 못했다네요. 이 브라이언은 셀레스티아가 에어드랍을 통해서 30만 달러를 배표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소음을 발생시켰다. 우리는 이런 게 싫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셀레스티아가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줬던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 셀레스티아가 30만 달러의 에어드랍을 직원들에게 에어드랍을 줬다. 그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직원들에게 에어드랍을 주는 것 대신에 그냥 고용을 하는 거, 그러한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직원들에게까지 에어드랍을 줄 생각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측정 항목,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는 이것을 개발자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을 했대요. 저는 이거를 드롭에는 연결하지 못했지만 순전히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발자만큼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계약, 방금도 말씀드렸죠. 한 달에 10,000회 이상의 계약이 사용되는
D앱을 사용해라. 대표적으로 스타게이트, 머클리, 엔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 개수고, 세 번째, 처리된 금액, 즉 볼륨을 말하겠죠. 당연히 볼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를 사용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건 모두 수수료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 벌어들인 수수료. 뭐 그래서 스타게이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점은 보통 개발자들, 즉 D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졌지만 결국에는 에어드랍 헌터들 또한 이 부분을 체크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에어드랍 정보. 뭐 어쨌든 워몰보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없어 보이죠. 그리고 날짜를 알려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게 조금 짜증나요. 여기 보시면 물론 하락세는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는 건축에 더 집중하고 싶다. 포인트 시스템은 그들이 원하지 않거나 뭐 두를 위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포인트 시스템제, 아비트럼의 에어드랍을 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 시스템제를 안 한다면 스타크넷처럼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번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정성 들여서 레이어 제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은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다. 이것도 워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 같고요. 열 번째, 레이어 제로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많이 출시하고 싶어하고 많이 만들고 있다.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은 그들에게 매우 생산적인 기간이 될 것이다. 설마 이때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이번 6월 30일 안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MA의 주된 키포인트는요, 똘똘하게 정성 들여요. 그래서 똘똘하게 정성 들여서 우리 진행했던 대로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들에 대해 많은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뭐 어떠한 말에 어떠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어드랍이 나온다는 건지 에어드랍이 안 나와서 소음이 많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글을 그래서 CC2가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CC2를 시작으로 레이어 제로 코너가 이어받아서 레이어 제로 코너가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제로 코너는요, 우선 레이어 제로 생태계에 있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 제로랑 아예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점으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최근 AM에서 브라이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루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명확하기 위해 토론은 사용자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측정 항목, 즉 에어드랍 기준을 말하는 거겠죠. 브라이언은 네트워크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레이어 제로 랩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자 수, 그래서 개발자 수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러한 계약의 맥락은 그는 연소된 가스, 수수료, 거래수, 거래량을 중점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개발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정 항목을 준수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세 개를 조금 준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고요. 이 세 개 또한 결론적으로는 아까 CC2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바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브라이언까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핫한 결론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AMA를 통해서 브라이언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걱정되긴 해요. 뭐가 걱정되냐면, 이 세 개의 결론적인 내용은요, 돈 많이 쓰라는 거거든요. 레이어 제로가 정말 돈이 없는 건가라고 하는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냥 출시를 하고 그때 에어드랍 기준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돈을 조금 더 쓰라고 하는 뉘앙스로 들리고, 이렇게 되면 레이어 제로 치기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나? 라고 하는 걱정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있던 FTXY 소송도 있고, 최근에 코인을 안 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레이어 제로 CEO가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핫했던 AMA 논란의 결론은 볼륨과 트랜잭션 횟수, 사용 일자는 중요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볼륨과 평균 볼륨을 신경 써서 보자. 다만 이번 AMA에서 평균 볼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이 평균 볼륨은요, 3일 전에 폴라 유튜브에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했던 내용과 아예 그냥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 NFT 아니래. 레이어 제로 랭킹 사이트가 안 보여서 3일 전에 올린 걸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볼륨이랑 활성 일자, 소스 체인, 트랜잭션 개수는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평균 볼륨은 가능하다면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00에서 8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맞춰 놓으시면 그래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브라이언이 포인트 제도가 싫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상은 제가 과거에 올린 거고요. 영상 더보기칸에도 가이드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상한 사이트에서 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주간 거래량의 1000 트랜잭션 이상인 DM.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가장 싸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스타게이트를 항상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 수수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고, 이 거래소 모두 주간 거래량이 1000개의 메시지가 이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를 추천드리고, 생존 투쟁 모두 다 스타게이트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폴리헤드라, 뭐 홀로그램 이런 데서 해주세요. 왜? 비싸니까 하라는 거예요. 비싸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폴리헤드라도 정말 비쌌죠. 뭐 한 트잭에 2달러, 3달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러한 것들, ONFT의 브릿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ONFT의 브릿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조금 더 복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도 한 번씩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스타게이트 길드 역할 또한 혹시 모르니까 유지해 놓자. 그래서 이 길드 역할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K LP 파마 같은 경우는요, 부담이 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4개는 꼭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투표가 나오면 투표도 꾸준히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투표까지는 설마 안 볼 것 같아요. 투표를 했어 안 했어 가지고 에어드랍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게이트 길드 역할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V 스테이커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다면 조금 맞춰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부담이 되신다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수료가 아니고 오늘의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의 킥 정말 중요한 거죠. 수수료. 저는 실제로 1년 동안 이 수수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가시화 될지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레이어 제로가 원래라면 작년에 나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뤄지고 기술적으로 개발을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네가 결론적으로 에어드랍을 준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보거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수수료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이어 제로 하는 거를 보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게 언급이 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통계에 잡힌다는 게 중요해요. 이 레이어 제로 코너가 그러고 나서 이 듄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줬거든요. 여기서 수수료 체킹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사설에서 수수료 체킹이 가능하다면 레이어 제로 측에서도 충분히 수수료 체킹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수수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에어드랍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스타게이트를 쓰고 폴리헤드라를 쓰고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 번씩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더보기칸에 레이어 제로 수수료 체크 사이트 올려놨거든요. 들어와 주세요. 이게 지갑 건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뭐 로그인 하는 거 있어요. 여기 가입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돈 내는 건 없어요. 스크롤 내려주시면 큐리 리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본인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있죠. 여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냐면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정말 좋은 게 아니라면요, 렉이 좀 걸리실 거예요. 저도 심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 주소가 이거라고 칠게요. 21번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쓴 돈 액수가 나올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마 다들 되어 있으실 거고, 이것도 아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경우는 뭐 2달러, 3달러, 5달러
100달러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썼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내가 사용한 수수료가 나오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갑자기 요즘에 다시 떠올라서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고 뭐 어느 정도로 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00달러, 50달러만 써도 충분히 뭐 괜찮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이거 악마인데요. 이 악마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똘똘하게 하자. 그래서 똘똘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방안은 폴라 유튜브 재생 목록에 레이어 제로 영상에 다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악마와 대항하여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고 싶고 에어드랍을 받고 싶으시면 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요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레어드랍을 지금 앱토스, 수이, 아비트럼 다 진행을 했고 먹어봤지만 레이어 제로만큼 힘든 건 없던 것 같아요. 레이어 제로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 에어드랍 받으시면 그 이후에 받을 에어드랍들은요 정말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정말 난이도가 높고 허들이 높고 힘든 프로젝트가 레이어 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모두 완성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이 다가오죠. 이 브라이언 말대로 6월 30일 이전에 나온다면 이제 3달이 남았고요. 그게 연장이 된다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두 손 두 번 다 들을 건데 6월 30일 전에 나온다면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왕 거의 다 온 김에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AMA 관련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